네,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早上好. 네, 2025년 5월 29일이죠. 오늘 미나 씨가 있는 날입니다. 아직 많은 분들 안 오셨지만 강사님의 그 강의를 조금이라도 더 듣기 위해서 지금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알려드릴 말씀 잠깐만 알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보이시죠? 네. 한번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기적을 만드는 글로벌 리더다. 이것을 나는, 네, 같이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I'm a global leader I'm a to global make leader a to make a miracles. miracle. 네, 첫 번째 집단지성의 힘, the The power power of of collective collective intelligence. intelligence. 네, 습관의 힘, the The power of power of habit. habits. 낭독의 힘, the The power power of of reading reading loud. loud.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5월 셋째 주, 넷째 주 영어, 중국어 명언입니다. 그죠? 우리가 좋은 말을 많이 입에 머금고 있는 게 우리 성장에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한글부터 한번 이어서 두 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 무엇이든 치유하는 치유하는 약은 약은 소금물이다. 소금물이다. 땀, 땀, 눈물 눈물, 혹은 혹은 바다. 바다. 한 번만 더요. 무엇이든 무엇이든 치유하는 치유하는 약은 약은 소금물이다. 소금물이다. 땀, 땀, 눈물 눈물, 혹은 바다, 혹은 바다. 바다. 네. 영어도요. 시작. The The cure cure for for anything anything is is salty, salt water, sweat, sweat, tears, tears, or the or sea. the sea. 네. 중국어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治疗治疗 치, 치, 良方是是咸水、见血、汗汗水、水、泪水，泪水或和是大都是大海。海。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그냥 되는 건 없죠. 우리의 땀과 눈물로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림 프로그램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따로 수업료는 없는 챌린지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 바이블 영어 중국어가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독서 모임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아이들 수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요, 하이멘탈 수업 3교시입니다. 우리 1교시 때는 집중력, 자신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인내력, 우리 딤플을 이야기하시면서 강사님이 인내력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인내력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죠. 오늘은 보조 멘탈 세 가지, 앞에 세 가지가 네, 주 멘탈이라면 오늘은 아마 보조 멘탈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귀한 분 정말 모셨는데 이게 좀 죄송한 네,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들어오실 텐데 한번 우리 강사님의 양력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접하지 못하는 전문 어 골프 강사시지만 또 이게 정신적으로도 그죠. 완전 저도 지금 책을 사서 아직 다 읽지는 못하고 있는데 읽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멘탈이 어떤가, 내 브레인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강의 잘 들으시고 여러분 삶에 귀한 성장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어, 네,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랜만에 또 뵙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이 넘었죠, 저희가. 네, 예. 근데, 맞습니다. 굉장히 좀 오랜 시간 같네요. 화면 공유 저 지금 되고 있나요? 네네, 네. 드렸죠. 그러면, 자, 화면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시간 뭐 지나서 이게 시리즈가 조금 뭐 흐름이 끊겼을 수도 있지만 오늘은 사실 어찌 보면 또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좀 요약해서 길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 또 김중희 대표님이 앞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멘탈, 집중력, 자신감, 인내력 요 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기본이라는 게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기본이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멘탈이 좋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멘탈이라는 게 분야를 나누면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는
그냥 멘탈이 좋으면 되지 뭐. 정신력이야. 이렇게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사실은 멘탈에도 조건들이 있고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조금 나누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 멘탈이 되는 과정, 즉 멘탈이 좀 더 높은 상태로 되기 위해서는 먼저 순서에 의한 집중력이 생겨야 되고, 그리고 경험을 통한 자신감도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인내할 수 있는 부분까지 기본이 이제 갖춰져야 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거기까지가 형성이 되면은 어떤 분야든 기본적인 프로가 될 수 있죠. 어떤 분야든 그 정도가 갖춰졌을 때는 멘탈적으로는 기본적인 프로가 될 수 있지만 그 프로들의 입문을 하고 나서도 또 다른 그룹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또 다른 하이 클래스와 이렇게 밑에 또 그룹이 나뉘어지기 때문에 좀 더 남다른 프로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조건이 바로 오늘 강의하게 될 보조 멘탈 세 가지입니다. 이것 또한 뭐 시간 분량상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매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보조 멘탈 세 가지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첫 번째는 매너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동성, 융통성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창의력. 창의력입니다. 예, 요 세 가지가 바탕이 되어야만 그 프로들 세계 안에서도 또 다른 남다른 프로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책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어, 예. 자, 오늘 그래서 매너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매너 역시도 굉장히 많죠. 매너, 뭐, 책으로 봐도 책을 엄청 긴 내용일 텐데, 뭐 매너라는 게 뭐 남녀 간의 만남에서 있어야 되는 매너도 있을 것이고 가족 간의 매너도 있을 거고 또 직장 상사와의 매너도 있을 거고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사회로부터 또는 선후배로부터 계속 배워 나가고 있는 것들이 또 하나의 매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매너 역시도 제가 일단은 도덕성과 겸손, 그리고 정직, 그리고 바른 인성, 존중과 소통이라는 다섯 가지 항목 안에서만 제가 매너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도덕성에 대한 얘기인데 마침 저희가 또 대선을 앞두고 정치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뭐 정치색을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 이제 뭐 나름대로 본인들이 고민하고 계신 후보자들이 계시거나 아니면은 이미 선택한 후보자들이 계실 텐데 이 도덕성에 대한 부분은 매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본다라면 도덕성은 타인의 시선에서 평가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이거 난 도덕성 있어. 라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타인의 시선에서 도덕성을 논하게 되죠. 그러니 지금도 뭐 일부 논란이 되는 후보자도 있고, 또 뭐 그렇지 않은 후보자도 있고, 근데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후보가 없으니 항상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되는 이슈가 무엇입니까? 그 도덕성에 대한 문제죠. 근데 도덕성은 자기 스스로 저는 깨끗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대다수가 이제 뭐 이미 알고 있는 소문난 어떤 문제들, 남들에 의한 평가, 그렇기 때문에 평판이 굉장히 중요하다, 평소에. 그래서 도덕성은 평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타인으로부터 어떤 평판을 받는 사람인지를 돌아보시면 자신의 도덕성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자기 기준에서는 난 도덕적이고 나는 남들보다 깨끗하고 정직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평판이 얘기해 주는 것은 타인의 시선에서 훨씬 객관적이고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겸손은 너무 중요하죠. 자, 겸손을 매너에 넣은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집중력, 자신감, 인내력을 바탕으로 프로까지 왔다라는 것은 어느 분야의 전문성을 충분히 띠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겸손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해답은 아닙니다. 뭐 무조건 겸손하면 모두가 성공하고 겸손하면 모두가 잘 되고 이런 뭐 어떤 유토피아 같은 성질이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고 어떤 사람이 겸손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또한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잘나 봐야 됩니다. 잘난 사람이 할 수 있는 매너가 바로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룬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겸손을 배웠다고 해서 그 겸손이 무조건 나를 성장시켜 주거나 성공시켜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죠.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대다수의 분들은 고개를 숙이는 거에만 집중을 하세요. 사람은 겸손해야 돼.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 그러니까 고개를 숙여라고만 표현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변은 익었기 때문에 숙여진다는 사실을 더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익지 않은 별을 숙이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무게로 인해서 내가 그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인해서 이제 고개를 숙여지는 과정이 바로 겸손이라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자, 그래서 책의 내용에서는 이런 부분을 다루지는 않지만 이 겸손 또한 내가 어떤 분야에서 이룬 업적이 있다라면 그 분야는 굉장히 많죠. 사회적으로 또는 뭐 가족에서 뭐 엄마로서 아니면 또 뭐 나는 딱 하나의 딸로서 또 뭐 어떤 영역에서든 모든 분야에서든 그 분야에서는 내가 어느 것이 이룬 것이 있다라면 겸손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방법론적으로는 어, 좀 잘나봐라. 어떤 분야에서 좀 뛰어나 봐라. 예. 그러니 뭐 연예인으로 뭐 개그맨의 뭐 대표적인 MC를 따지면 유재석을 아직까지 뭐 손꼽지만 그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아직 알지도 못한 개그맨한테 겸손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유명한 연예인이 되거나 그러진 않고, 예,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직에 대한 얘기는 아까 도덕성과는 반대죠. 정직한다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 자신. 예, 맞습니다. 도덕성은 타인에 대한 평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정직은 누가 얘기를 안 해도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것을 부끄러워서 표현하지 않을 뿐인 거죠. 내가 거짓말을 했는지, 진짜 뭐 이것을 누군가를 속였는지, 아니면 내가 이것을 그릇되게 행동했는지는요, 아니면 내가 부끄럽지 않은지에 대해서는요, 자기 자신만큼 당연하게 떳떳하게 아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스스로의 관계가 얼만큼 건강한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뭐 타인과의 관계, 우리 어차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지만, 우리가 이 정직함을 놓고 타인과 부끄러운 상태에서 자꾸 마주하는 사람들이 사기꾼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미 그 자체가 정직하다라고 또 스스로가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 정직함은 자기와의 소통, 스스로와의 관계, 이것을 돌아봄으로써 내가 얼마나 스스로 정직한지를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적인 방법론을 말씀드리고 있으니 도덕성은 평판, 겸손은 겸손하기 위해 좀 더 잘나봐야 한다. 예, 그리고 정직함은 스스로의 관계, 이런 것으로 또 알 수 있죠. 그리고 바른 인성은 마찬가지로 바른 인성의 경우는 그릇과 같죠, 그릇. 그러니까는 이 그릇이 당연히 깨끗하지 않고 크지가 않은데 무엇인가 담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인성이 바탕이 되지 않았을 때는 넣을 수 있는 그 속이 뭐라고 그러죠? 속이 주먹만 하냐? 뭐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음. 네. 너 이렇게 속이 좁냐? 라는 표현을 쓸 때 좀 더 유연하게 바라봐라. 좀 더 넓게 이해를 해라. 이런 표현을 쓸 때 하는 것인데 그 또한 이해의 폭. 아,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자, 이런 분들이 있죠. 저도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종종 있어야지 자주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릇이 어떻다는 얘기일까요? 작다. 네, 맞습니다. 아,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저 사람 나한테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하루에도 몇 번이나 그런 부딪힘이 있다면요. 스스로가 얼마나 그릇이 크기가 어떤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그런 행동들을 보시게 되면, 그게 이제 또 자기와의 소통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객관적으로 나를 알아갈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아니, 저는 그릇이 정말 커요. 그릇이 큰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이런 어떤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건이 있어도 하루를 돌아보셨을 때, 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어. 이게
계속 주기적으로 많다라면 자신의 그릇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 무조건 이해하고 살아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무조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살아라. 근데 그것이 아니라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런 행동을 했었을까? 내가 어, 어떤 부분을 대했기에 저런 액션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자신을 메타인지를 통해서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른 인성을 키워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존중과 소통이니까. 근데 마치 진짜 이게 제가 무슨 대선 후보라면 정말 저는 이 5가지를 정말 저도 이렇게 막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더 공략해야 된다라고 봐요. 지금 중요한 순간에 한 표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제가 평소에 가지고 왔던 도덕성, 남들에 대한 평판,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왔기 때문에 도와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 그런 것들에 대한 겸손, 그리고 제 스스로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요즘 좀 부상되고 있는, 급부상되고 있는 이런 후보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요즘에 계속 강조하는 게 그런, 아니, 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치적 성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뭐 각자의 장단점들이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조하게 된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또 발언 인성이 뭐 누구는 파도 뭐 계속 죄밖에 없고 누구는 파도 미담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른 사례에서도 꼭 정치가 아니어도 사례에서도 그런 이야기들 미담이 많은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남다른 프로가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제가 여러분과 뭐 하고 있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 소통을 하고 네. 있는데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스스로 쓰고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계속 제가 강의를 한다라면 이게 소통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여러분의 그것은 이제 물론 이것도 굉장히 주관적인 저의 강의이지만 제가 이 강의가 처음은 아니고 또 다수의 강의 이 책을 통해서 했던 강의가 너무 많고 그러니 내 강의가 얼마나 유익하게 대중들에게 전달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이제 점검을 했겠죠. 예, 그런 부분에서 전혀 소탕되지 않는 강의를 한다라는 것은 이게 저 프로는 진짜 자기 마음대로 책을 썼구나. 뭐 그런가 보다 하고만 넘어갈 수 있는 영향력이 없는 부분들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존중과 소통은 영향력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제가 지금 말씀한 이 매너는 이 외에도 더 많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매너는 남자가 여성과 만날 때 차를 태울 때는 먼저 문을 열어줘야 되고 뭐 식당에 레스토랑에서 자리를 앉을 때는 의자를 빼줬다 넣어줘야 돼 이런 매너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너무 많죠. 그런 매너를 얘기할 것 같으면 너무 많은 매너. 근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어찌됐건 매너라는 것을 통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을 다 알고 지킬 수는 없지만 제가 규칙으로 지키는 매너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상대를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책에서 배웠으니까 이건 매너대로 행동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은 좀 불편해할 수 있는데 초면이라 불편할 수 있는데 이건 매너니까 제가 무조건 의자를 뺐다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이건 매너입니다. 라고 하면서 매너를 강요하는 것 역시도 매너가 아니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상대가 매너를 갖추고 있대 눈치껏 봐서 상대가 불편하지 않은 정도의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매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 책에서 배운 건데 너는 왜 내가 매너를 지켰는데 오히려 네가 매너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론하기보다는 상대가 불편하지 않은 정도의 매너를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매너죠. 그랬을 때 그것이 뭐로 이어질까요? 다시 평판으로 이어지죠. 음. 저 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 만났는데 불편함이 없어. 저 사람 매너가 너무 좋더라. 네, 이런 소문이 결국에는 타고 미담으로 이어지겠죠. 네, 그런 것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매너의 부분이고, 자, 이제껏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처음 들어보시거나, 난 진짜 몰랐던 걸 알았어 라는 것들이라기보다는 뭐 도덕성이라든가 정직이라든가 겸손, 바른 인성, 뭐 존중과 소통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이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인이 되고 지식이 쌓여갈수록 아는 게 많은 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 이 넓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을 알고 있는 깊이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이 행동하는 모든 것은
아는 넓이가 아니라 아는 넓이에 깊이가 더해졌을 때. 예. 그때 내가 아는 단어만큼 행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골프를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웬만한 성인이 골프라는 단어는 다 압니다. 그런데 골프를 안다고 해서 그분이 행동합니까? 그건 아니죠. 예. 골프라는 것 안에도 기술적 측면, 장비적 측면, 매너적 측면, 룰적 측면, 멘탈적 측면, 또 영양학적 측면, 뭐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그럼 기피해서 나오는 것들이겠죠. 그럼 그 또 말씀드렸던 것 안에 또 장비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멘탈은 지금처럼 뭐 어떤 요소가 멘탈이며 이 깊이만큼 제가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어, 어느 정도 마흔이 넘어갔을 때, 물론 꼭 마흔이라는 기준은 아닌데요. 이제 불혹이라는 나이가 어느 정도의 경험을 진짜 다 하고 올라오는 나이다 보니 그 이후의 나이에서는 많은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도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렇게까지 진행이 됐을 때 이제 제 책을 읽고 어느 정도 그래도 자기화 시킨다라면 이미 그것이 충분히 이해됐고 공감이 된다. 또는 나는 다행히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라는 부분들이 조금 공감이 되신다라면 이미 당신은 진정한 인생의 하이멘탈 프로다. 제가 지금 강조하는 이 하이멘탈 수업 책은 말씀드린 것처럼 골프를 잘 치기 위한 하이멘탈이 아니라 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이멘탈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영이나 협상, 설득, 공부, 관계, 건강, 그리고 행복에 이어지는 이런 조건들을 갖추는 하이멘탈 프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어느 정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3회차에 걸쳐서 여러분과 또 좋은 인연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좋고요. 어, 계획대로는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계획대로 안 되는 건 아닌데 100%내 계획대로 되지는 않죠. 파워 J형 계십니까? 여기 혹시? 예, 나는 무조건 계획대로 돼야 된다. 네, 좀 그런 분들 느끼셨겠지만 그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유연함. 그래서 P도 있지 않겠습니까? P라는 유형도 그래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 극 P, 극 J 이것보다는 적절한 계획 속에 융통성, 지금 오늘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융통성이나 창의력을 발휘해서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 여러분이 그래도 꿈을 상상하고 계속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무엇이 되고 싶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싶어라는 것을 상상하신다라면 그래도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지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그래서 저는 제 삶의 상상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또 좋은 아침의 시작인데, 또 여러분들에게 또 이루고 싶은 꿈들, 또 하고 싶었던 것들의 좋은 상상대로 또 펼쳐지시기를 제가 기원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와, 감사합니다. 아,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저는 이 책을 이제 구입해서 읽어봤는데 그 추천사를 이렇게 저자에 대해서 40년 넘게 아는 사람이 추천사를 쓴 그게 좀 처음부터 책을 넘겼을 때 어머니가 추천사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자를 만난 건 45년 전의 일이다. 이렇게 출발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아들에 대한 믿음, 4년 내내 장학생으로 내 짐을 들어주고 뭐 이런 일들 속에서 어릴 때부터도 이게 부모한테도 인정받고 계속 이렇게 했더니 또 더 나은 꿈을 향해서 저렇게 나아갈 수 있었고 그런 어려움도 이렇게 보면은 중간중간 이게 어떤 이게 어려움의 이렇게 경로를 헤쳐나가는 게 누군가가 믿어주고 또 꾸준히 또 그 힘으로 또 동력으로 또 나아가고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오늘 또 이제 우리가 집중력, 자신감, 또 인내력 다음에 그것을 또 만들게 하기 위한 또 세 가지 힘 중에서, 어, 매너,
유연성, 창조성, 근데 오늘 이제 매너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단어를 나열하면 여러 개인 것 같은데, 요 하나만 강조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걸 다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근데 쉽지는 않겠죠. 우리가 서서히 조금 이렇게 먼저, 알을 깨고 나오신 분들을 통해서 하나씩 배우고 있는데요. 질문은 없더라도 혹시 강의 소감이라든지 한마디씩 조금 우리 제일 일찍 들어오신 우리 이은숙 선생님부터 한마디 해주시죠. 아, 네, 감사합니다. 세 분 다 잘 들었고요. 오늘 그 정말 골프하시는 분께서 어떻게 인생의 깊이가 이렇게 그렇죠. 깊을 수 있을까요? 네. 책을 만나고 싶어지네요. 네, 제가 아는 단어만큼 행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또 그 뒤에 또 말씀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걸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다. 깊이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두 가지 다 이렇게 좀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는 건 적지만 저는 좀 더 많이 알도록 단어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또 알고 있는 것이라도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제가 되어야 되겠다. 인생에 뭔가를 좀 답을 얻은 듯한 시간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 음,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어느 분이 먼저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정태복 선생님 먼저 들어왔는지, 이제 정태복 선생님 일단, 네,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너무 설명 잘해 주시갖고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저는 이렇게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이 인생을 얼마 살진 않았지만 이 살아가면서 이제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뭐 좋을 때도 있지만 정말 되게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그걸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의 유연성이 되게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점은 똑같지만 그 상황들이 바뀌어서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따라서 그래서 받아들이고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멘탈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들을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그 유연성이 참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하이 멘탈을 네, 가진다는 게. 예, 네, 연습. 네, 네. 네, 우리 이상입니다. 음소거 대신 우리 송지아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생각했던 게 뭐냐면 도덕성, 인성이 지금 시대에 꼭 맞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재능이나 기술이나 기능이나 이런 걸 배워야 된다. 뭐 이렇게 강요했던 부분이 참 많은데 지금은 그게 뭐 인공지능 AI가 생기면서 그런 지식보다는 인성, 도덕성 이런 게 강요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게 딱 맞는 강의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강의 첫 번째는 막 집중해서 그 숫자 그거 하던 거 그때 은숙 선생님이 1등 했는 그거 생각나고 두 번째 강의는 딤플 그 야구공의 그게 바로 인내 더 멀리 가게 한다는 그런 걸 이게 어떤 상징적인 단어들을 딱 심어 주셔갖고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저희들보다 저희의 아들뻘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깊이는 아래가 아니라 위로 이제 배가 되는 것 같아서 참 배울 게 너무 많다 싶고 이거 마지막까지 책을 잘 읽고 또 대표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인연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서로가 같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커피 한 잔 하신다는 생각으로 한번 책 구입해서 한번 네, 읽어보시면 또, 네. 이분이 내가 작가한테 지금 세 번이나 강의 들었던 그분이야. 이런 느낌으로 읽으면 이 활자들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 한 네. 말씀 아, 해주시고, 네. 네. 자, 아무튼 뭐 완주를 해서 또 기쁘고요.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은 그 이제 제가 보니까 서점에서는 이제 예약 구매 아니면은 어느 정도 제가 나온 지가 출판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뭐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네, 통해서는 구매가 가능한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제 두 번째 책을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내 인생의 체육 시간이라는 오, 주제입니다. 제목 좀 어때? 그래서 이게 제목은 뭐 아직은 약간은 변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방향은 내 인생의 체육 시간입니다. 근데 음, 이 주제는 이것 또한 골프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음, 골프를 사례로 또 저는
골프를 내 인생의 체육 시간으로 정한 거예요. 음, 근데 학교 다닐 때만 체육 시간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사회생활, 사회체육을 배우고 뭐 수학을 학교 다닐 때만 배우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배웠던 학문들이 더 깊이가 더해지는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음. 근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 이제 말씀드렸죠. 마흔이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예체능 없이 삶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없었어요. 음, 우리 삶에 음악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삶에 미술이 없다. 자연도 미술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눈 뜨고 바라보는 제 앞에 해운대 바닷가도 저에겐 미술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미술 시간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있잖아요. 음, 미술 시간은 그림을 그려야 돼. 음. 이런 고정관념. 저는 미술을 잘 못해요, 사실은. 잘 못하는 거 저도 있잖아요. 근데 그림은 못 그리는데, 그래서 선택한 게 사진을 찍어요. 저는 사진을 찍는 시간이 그럼 저한테 뭐냐면 미술 시간입니다. 예, 눈앞에 해가 지고 해가 뜰 때. 그 음악 시간은 항상 음악만 듣는 게 아니에요. 또는 내가 노래를 해야만 음악 시간은 아니잖아요. 정말 가끔 이렇게 지나가는 바닷소리 하나도 저한테는 음악 시간인 거예요. 그 바다의 갈매기 소리조차 저한테는 음악 시간이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운대다 보니까 행복한 가족들이 많이 옵니다, 아무래도. 여기까지 와서 싸우는 경우는 많지 않죠. 근데 이런 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웃으며 연인들이 행복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는 다 미술 시간이고, 그 웃음소리가 다 저한테는 음악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장해서 바라보면서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 체육 시간도, 아니, 우리가 동물로서 활동하지 않으면 건강할 수가 없거든요. 행복이라는 것 또한 건강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 없으니 골프를 해라라는 것이 주제가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체육 시간은 무엇이냐? 그거 하나 있냐? 이런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그게 하다못해 러닝이든 아니면 배드민턴이든 탁구든 아니면 내 자녀와 함께 어울리는 어떤 다른 뭐 캠핑이든 뭐 이런 체육 시간이 뭐가 있냐 이런 질문에 대한 책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또 뭐 1년 안에 아마 좀 올해는 제가 그 책을 준비하고 있어서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또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또 그 책으로 또 한번 더 만나뵈면 좋겠네요. 자, 우리 환한 미소로 사진 찍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달 네,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감사합니다.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